한 달 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분이 의자에 앉자마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72세 김미옥 어르신이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속상해요. 얼마 후면 초등학생 손주 졸업식인데요.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늙어서 창피하니까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요. 그 말을 하시며 어르신은 기미와 잡티가 짙어진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은 단순히 피부가 늙어 보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고 사람 만나는 자리도 피하게 되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초라해진 것 같아 자존감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그것도 손주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저는 그날 어르신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그런 말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돈도 안 들고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번만 믿고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3주 뒤 김미옥 어르신이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표정이 있어요. 얼굴이 한결 환해졌고 말투도 밝아지셨습니다. 집에 있는 우유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음.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손주가요, 할머니 예뻐졌다고 졸업식에 꼭 오라고 해요. 그 말씀을 하시며 웃으시던 어르신을 보는데 저는 피부가 좋아진 것보다 그 표정이 더 반가웠습니다. 사람은 피부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결국 그 사람을 더 젊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가볍게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저녁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싼 화장품 없이, 시술 없이도 집에 있는 우유 하나로 묵은 각질과 칙칙한 피부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기미와 잡티가 더 짙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흐름을 순서대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어르신들께서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고민,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유는 단순히 마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르신 피부에는 자극 없이 우유를 바르게 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피부가 이렇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더 칙칙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의 피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속도입니다. 젊은 피부는 조금 자극을 받아도 금방 회복합니다. 각질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햇볕을 조금 받아도 며칠 지나면 톤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한 번 생긴 각질과 색소가 그대로 피부 위에 쌓이듯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십니다. 때가 낀 것 같아서 더 문지르고 각질이 있으니까 더 세게 씻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어르신 피부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피부는 이미 얇아져 있고 겉을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얼굴을 자주 문지르고 때를 밀고 거친 각질 제거를 반복하면 피부는 공격을 받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멜라닌이 바로 기미, 잡티, 검버섯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어르신들의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을 정리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칼슘이 풍부한 마시는 음료로만 알고 계시지만 피부에 바르게 쓰였을 때는 어르신 피부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우유가 피부에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왜 좋은 건가요? 그런데요,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역사 속에서 절세 미녀로 불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녀는 매일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처럼 피부과도 화장품도 없던 시대였지만 우유는 피부에 좋다는 것은 민간요법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우유는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여성들에게 피부 미용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설명을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우유가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를요.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유에는 락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락트산은 피부과에서 각질 관리할 때 사용하는 성분과 같은 계열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성분을 아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성분이 각질을 긁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크럽처럼 겉을 문질러서 벗겨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질을 살짝 풀어서 떨어지게 돕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쓰면 피부가 따갑거나 화끈거리기보다는 오히려 세안 후에 한결 부드럽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어르신 피부에는 바로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환경을 줄여주는 영양 성분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B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가 지나치게 번들거리거나 노화가 빨라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에 쌓여서 기미와 칙칙함을 더 진하게 만드는 나쁜 노폐물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꾸준히 활용한 분들 중에는 얼굴이 맑아 보인다, 피부톤이 밝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를 지탱하는 힘을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쉽게 처지고 바람만 맞아도 거칠어지는 이유는 수분 때문만이 아닙니다. 피부를 받쳐주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유에는 이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유는 각질을 자극 없이 정리해주고 피부 노화를 부추기는 환경을 줄여주고 피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어르신 피부에는 강한 화장품보다 복잡한 시술보다 우유 같은 관리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유를 그냥 바르기만 하면 이런 장점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 저녁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피부가 예민해서 이것저것 바르기 걱정되는 분들도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우유 세안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팩은 귀찮아서 잘 못해요. 뭘 바르면 오히려 뒤집어질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바르는 관리가 아니라 씻는 방법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먼저 세안합니다.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평소 하시던 대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이 단계에서는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겉의 노폐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매일 하시는 거죠? 이 다음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유를 피부 온도로 준비합니다. 우유를 소량 덜어서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맞춥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주시면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뜨겁지 않게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 피부는 열에도 쉽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화장솜에 우유를 적셔 닦아내듯 사용합니다. 우유를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살짝 닦아내듯 정리해주세요. 특히 볼, 코 옆, 턱처럼 각질이 잘 쌓이는 부위는 한 번 더 눌러주듯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렇게 살살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르신 피부에는 이 정도 자극이 딱 맞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각질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 뒤에 기미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우유로 가볍게 닦아준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 마무리합니다. 비누나 폼을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관리의 목적은 즉각적인 미백이 아니라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요즘 피부가 유난히 당기는 분, 화장이 들뜨고 각질이 올라오는 분, 때를 밀수록 얼굴이 더 칙칙해지는 분,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 우유는 지방과 수분이 잘 혼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습성이 높고 피부와의 친화력도 강하죠. 그 밖에 우유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은 피부에 영양을 주어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이 우유 세안법은 매일 저녁 습관처럼 해주시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안으로 피부를 한번 정리해 두면 그 다음 관리가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첫 번째, 우유 세안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을 한번 정리해 주셨다면 이제는 모공 안쪽에 남아있는 묵은 때와 색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관리가 이 우유 플러스 밀가루 팩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락트산 성분은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밀가루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노폐물을 흡착해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팩은 기미가 이미 자리 잡은 피부, 오래된 각질과 때가 겹겹이 쌓인 피부에 특히 적합합니다. 저는 이 팩을 우유 미백팩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 재료, 집에 있는 우유와 밀가루면 충분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우유 반 컵을 먼저 붓고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줍니다. 농도가 궁금하실 텐데요. 핫케이크 반죽. 아시죠?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면서 얼굴에 고르게 밀착되는 상태면 됩니다.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은 얼굴에 팩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줍니다. 눈가와 입 주변은 피하고 기미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올려줍니다. 이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팩은 가만히 올려두는 것만으로 충분히 작용합니다. 그대로 15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이 시간 동안 우유의 락트산 성분이 각질을 정리하고 밀가루가 피부 표면에 노폐물을 흡착합니다. 자, 이제 씻어낼 차례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팩을 불리듯 천천히 씻어냅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 우유와 밀가루 팩을 제거한 뒤에는 스킨이나 로션으로 보습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피부 표면이 고르게 정리되고 기미 주변에 겹쳐 있던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피부 톤이 균일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미백팩은 주 1, 2회면 충분합니다.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가 커지는 관리가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기미 관리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이 팩은 기미와 잡티가 더 짙어지게 만드는 환경을 정리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면 기미가 더 빠르게 진해지는 것을 막고 피부 결이 흐트러지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은 관리,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와 모공 기미가 함께 고민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비법, 우유 들깨가루 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피부에 특히 필요한 이 팩의 또 다른 이름은 우유 탄력 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관리가 피부를 한번 정리해주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피부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길러주는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공기가 건조하고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기미와 잡티가 더 눈에 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가 마르면 표면이 갈라지고 그 틈을 따라 색소가 더 쉽게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관리가 들깨가루를 활용한 우유팩입니다. 들깨가루는 기미, 잡티, 검버섯 관리에 오래전부터 활용돼 온 재료입니다. 과하지 않은 자연 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부를 무겁게 덮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면서 모공이 넓고 색소 침착이 함께 고민되는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이 팩을 만들 때 재료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우유와 달걀 흰자, 그리고 생들깨가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가공된 제품보다는 생들깨가루를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고 피부에 작용하는 성분이 보다 온전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습을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면 꿀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추가해도 좋습니다. 꿀은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줄이고 관리 중 당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건조함이 심한 날에는 이 꿀이 우유와 들깨가루의 작용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꿀이 잘 맞지 않거나 끈적임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알로에젤을 소량 넣어도 괜찮습니다. 알로에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어 관리 후 자극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양은 많지 않게 제형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보습성이 있는 꿀과 미백 작용이 있는 밀가루를 우유와 함께 사용하면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서 홈케어 비법으로는 만점이죠.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유는 피부에 발랐을 때 꼭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처럼 우유를 바르고 씻어내는 걸 아깝게 생각하고 자외선을 쬐면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유로 피부 손질이나 팩을 한 뒤에는 말끔히 헹궈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재료를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메모지에 적어 두셔도 되고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달걀을 하나 깨서 흰자만 따로 분리합니다. 노른자는 냉장고에 따로 잘 보관해 두셨다가 계란찜이나 다른 요리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분리된 흰자를 그릇에 담고 젓가락이나 거품기로 충분히 저어 거품을 만들어 줍니다.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흰자가 잘 풀어질수록 팩이 피부에 고르게 밀착됩니다. 여기에 생 들깨가루를 2숟가락에서 3숟가락 정도 넣고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흰자의 거품이 보이지만 섞는 동안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를 2숟가락 정도 넣어가며 제형을 조절합니다. 흘러내리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부드럽게 펴발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팩은 정확한 계량보다 피부에 바르기 편한 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달걀 흰자가 들어가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탄력을 가장 먼저 잃게 됩니다. 달걀 흰자의 주성분인 알부민은 피부에 닿아 마르면서 표면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은 피부를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늘어진 피부 결을 한번 정리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또한 달걀 흰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미네랄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우유와 들깨가루가 공급한 영양이 피부에 머무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관리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관리 전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편에 소량을 발라 10분 정도 확인합니다. 가렵거나 붉어지면 이 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은 생략하지 마십시오. 세안 후 깨끗한 피부에 완성된 팩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바릅니다. 눈가와 입 주변은 피하고 목이나 손처럼 나이가 먼저 드러나는 부위에도 함께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20분 정도 유지한 뒤 미지근한 물로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관리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팩은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주 한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관리는 아닙니다.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기미와 모공 관리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관리는 햇볕이 강한 봄과 여름보다 가을과 겨울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 관리를 해두면 이미 생긴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것을 막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우유 관리법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걸 다 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나요?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관리는 아무 순서로나 하는 관리가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우유 세안입니다. 이 관리는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피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관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오늘 저녁 바로 해보셔도 됩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관리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유와 밀가루를 활용한 미백팩입니다. 이 관리는 모공 속에 남아있는 묵은 때와 기미가 짙어지기 쉬운 환경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하는 관리가 아니라 주 1, 2회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피부는 한 번 정돈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들깨가루와 달걀 흰자를 활용한 우유 탄력팩입니다. 이 관리는 정리된 피부가 다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계절에 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닦아내고 그 다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보호한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3가지를 하루에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피부가 피로해질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우유 세안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우유와 밀가루 팩으로 정리해주고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거나 기미와 모공이 신경 쓰일 때 들깨가루 우유 팩을 더해주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피부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기미와 잡티는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았고 하루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방향을 바꾸면
피부가 나빠지는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리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우유로 이 정도 관리만 해주셔도 피부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기가 더 힘들어질까요?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변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도 함께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미 하나, 잡티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이라도 덜 늙어 보이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정돈된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거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괜히 신경 쓰는 제가 우습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어지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유 관리법도 기적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유 한 컵으로 시작하는 이 관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관리가 시니어 피부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듯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이 채널은 그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저는 어르신들께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부담되지 않는 관리로 피부를 지켜갈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피부까지 내려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의 피부에도 분명히 지켜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